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로풋볼 38화 오늘 이상윤 위원 일정 관계로 박문성 위원과 둘이서 진행합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처음이죠? 뭐가요? 저와 둘이 진행하는 거. 갑자기 뭐 둘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좀 느낌이. 네. 자, 오늘 월드컵 예선을 앞둔 벤투호의 태극전사 명단 발표 이야기 잠시 나누고요. 오늘은 좀 초대석 느낌으로 네. 박문성 글을 파헤친다. 제가 진솔한 이야기 좀 그럴 만한 들어볼게요. 존재가 되지 못해서. 아유, 네, 뭐 네. 축구계 한 획을 또 긋고 계신 분 왜 아닙니까? 그러십니까? 각오가 좀 돼 있으시죠? 아니 뭐 그냥 있는 제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면 되겠죠. 예. 네. 자, 먼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네네. 국가대표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좀 있으면 8월 26일 날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예, 예. 이제 벤투 감독이 머릿속에서 고민했던 명단들을 발표할 것 같은데 음흠. 뭐 지금 뭐 이강인 선수를 포함을 해가지고 예. 뭐 팬들의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질까 관심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5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를 합니다. 예. 이 조지아는 우리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불렸던 그 나라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름을 조지아라고 바꿔서 이제 요즘 좀 조지아라고 하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이제 본격적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1차전 치르게 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26일에 명단이 발표가 될 텐데요. 네네. 벤투 감독은 1년여 동안 대표팀을 이끌면서 총 47명의 선수에게 태극마크를 부여했고 또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37명에게 경기 출전의 기회를 줬는데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김신욱입니다. 벤투 감독은 부임 이후에 한 번도 김신욱을 기용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벤투 감독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한 번도 뽑지 않고 기용하지 않았는데 중국 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잘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골을 넣고 있죠. 뭐 예, 예. 머리, 뭐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골을 넣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김신욱 선수 열풍이 분다 그래요. 어허. 네, 웬만한 뭐 남미나 유럽의 용병보다도 더 잘하니까. 예, 예. 이게 뭐냐. 뭐 이제 앞으로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중국에 더 많이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왜 그러면 벤투 감독은 뽑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국적이 어디냐면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예, 예. 포르투갈 출신이고 포르투갈에서 이제 대표팀도 이끌었었죠.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은 누구 있나요? 사실 국내에서는 뭐 이 선수 이름이 요즘은 이제 금기어처럼 되지만 뭐 호날두라든지 언급을 예. 예. 그러니까 워낙 그 포르투갈 출신의 선수들은 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죠. 그럼요. 예. 뭐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뭐 모티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 벤투 감독 스타일이 볼을 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거나 예쁘게 차는 선수를 좋아하는 예, 거예요. 뭐 투박한 스타일보다는 그러니까 투박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롱볼을 쓴다든지 아하. 이런 걸 잘 안 써본 거죠. 예, 예. 우리가 포르투갈 출신의 스트라이커 중에 그렇게 롱볼을 썼던 스트라이커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예. 뭐 예전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만났을 때도 뭐 파울레타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누누 고메스 네, 네. 다 이렇게 빠르고 기술적인 공격수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축구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축구를 해왔고 예. 벤투 감독 스스로가 2002년 월드컵 선수로 대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선수 때도 그런 축구를 했고 감독이 돼서 포르투갈 대표팀 아하. 이끌 때도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장신의 공격수를 놔두고 때려놓는 축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예. 김신욱 선수는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자, 김신욱 선수가 역대 대표팀 사령탑에서도 좀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예. K리그도 그렇고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활약이 대단한데 네. 활용법이 좀 어렵습니까? 근데 저는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예, 예.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플랜 A라고 놓고 보자고요. 플랜 A에 대한 좀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독을 데려왔을 때는 그냥 그 감독의 이름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축구를 해보세요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축구를 하겠다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 감독을 모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감독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당신의 축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벤투 감독이 그런 축구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플랜 A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플랜 A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바꾸라는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벤투 감독이 쭉 대표팀을 끌어왔는데
팬들이 이제 좀 답답해하거나 이러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뭐 막히면 뚫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당신이 갖고 왔었던 플랜 A가 막히면 그럼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뭐 황의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플랜 A잖아요. 음흠. 근데 만약에 이런 손흥민이나 황의조의 어떤 활동량이나 발밑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를 막 공략했는데 상대가 엄청나게 템백하고 그러면서 예. 밀접 수비를 해요. 못 뚫어요. 그럴 때는 김신욱 같은 장신 놔두고 때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플랜 B, 플랜 C의 어떤 그 옵션을 놓고 보자면 저는 한 번쯤은 그러니까 플랜 A로 쓰자는 게 아니고 플랜 B나 플랜 C로서의 어떤 그렇죠. 가능성은 있지 않나. 플랜 A가 막혔을 때 또 다른 그렇죠. 대안이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토트넘의 지난 시즌 놓고 봤을 때 이런 거죠. 케인하고 손흥민이 플랜 A라고 한다면 케인이 부상당했을 때 요렌테가 요렌테? 들어오잖아요. 예, 예. 똑같은 뭐. 음. 김신욱 선수는 그 선수의 강점을 활용을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높이니까 높이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사실 김신욱 선수에 대한 그동안의 감독들의 고민이 이런 거예요. 김신욱을 넣으면 다들 그 축구만 하니까. 다들 머리만 보니까. 좀 단순해집니다, 축구가.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신욱 선수는 뽑더라도 제가 봐서는 플랜 A로 쓰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봅시다.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김신욱 선수의 높이가 통해요. 예, 예. 그죠? 아시아 웬만한 나라에서는 김신욱 선수 못 막습니다. 통하죠. 근데 유럽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목표하는 팀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이나 남미의 수비수들이 한 190 조금 넘는 김신욱 선수의 그 정도 높이는 그냥 일상에서 봤던 선수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 예. 네. 그러니까 대단히 위협적이라 보긴 또 어려워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그 고민은 좀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생각한다면 김신욱 카드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복잡한 계산이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통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본선을 생각할 건데 그럼 본선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 황의조나 손흥민을 더 갈고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은 이해합니다. 예, 예. 자, 6월 A매치 때는 지동원을 대신해서 이정협이 경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신욱 차출이 좀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어려운데 선수를 뽑을지 안 뽑을지 잘 어려운데 저는 이번에는 약간 조금 이게 월드컵 예선이잖아요. 예, 이게 예. 평가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아까 뭐 40여 명을 이제 불러서 했다는 저는 그 안에서 일단은 좀 줄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파격적인 발탁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 스타일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김신욱 선수가 지금 중국에서 너무 잘하는 거는 변수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가전이 아니에요. 월드컵 예선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실험을 더 이상 하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일종의 실험 계속 할 겁니다. 예, 예. 실험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텐션이 떨어져요. 팀에.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선수들이 약간 좀 나태해지죠.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해서는 계속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격적인 선수 선발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전 이번에는 안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벤투에게 외면받은 선수는 김신욱 외에도 뭐 김보경, 문선민, 석현준 있는데 3명의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 어렵네요. 석현준 선수는 일단 저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적다. 네. 석현준 선수는 만약에 석현준 선수를 만약에 그 시야에 두고 있다면 김신욱을 뽑아야죠. 예. 네. 비슷한 유형의 또 스트라이커니까요. 네, 지금 그렇게 놓고 보니까 김신욱 선수를 뽑아야 될 명분은 이런 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뭐 파격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뽑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명분은 딱 걸리죠. 소속 이름값보다는 소속 팀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선수를 뽑아야 된다. 예. 라고 하는 대의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김신욱 선수가 가능한데 그렇죠. 석현준 선수는 지금 소속 팀에서 열심히는 해주고 있지만 김신욱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뛰고 있는 데가 유럽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현준 선수는 일단 조금 어려울 거라 보고 문선민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전북에서 거의 김신욱이 중국 간 다음에 아예 그 공백을 로페즈와 함께 너무나 잘 메워주고 있어서 문선민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김보경 선수도 지금 K리그 득점 랭킹 2위입니다. 예, 잘하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해요. 2선 쪽에서 볼 잘 차는 선수들. 예.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뭐 권창훈이나 이재성 맞습니다. 이런 선수 좋아하는 건데 저는 김보경 선수가 충분히 거기서 한번 비벼볼 만한 주전 경쟁을 해볼 만한 선수.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벤투가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네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젊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강인, 백승호, 정우영, 이승우 어떨까요? 아 이거 자꾸 어려운 것만 물어보세요. 예. 제가 이게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뽑아주세요. 뭐 일단 저는 저 생각 제 그냥 예, 저한테 개인적인 준다면 사견입니다. 예. 다 뽑고 싶어요. 이 젊은 선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월드컵 예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거기 안에 티오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시즌 초반의 흐름만 놓고 보자면 일단은 네 선수가 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백승호 선수도 이승우 선수도 지금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는 뭐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강인 선수도 어쨌든 주행 경쟁이 심한 예. 편이고 정우영 선수는 지금 독일 무대에서 또 팀을 옮겼고 음흠. 이런 상태인데 저는 여기서는 일단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를 전격 발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우영 선수를 바로 지금 발탁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백승호 선수도 지금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팀에서 경쟁에서 조금 좀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제 생각엔 이강인은 일단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강인은 지난번에 한번 불렀는데 출전은 못했죠. 출전은 안 했을 뿐인데 한번 그 공인을 한번 했어요. 공언을. 내가 가을쯤에는 이강인 선수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이제 팀이 운영될 때는 뽑아서 3년 뒤에 있는 월드컵을 한번 데뷔하고 싶다. 오호.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강인에 대한 팬들의 그 기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팀을 둘러싼 분위기 이런 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그렇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대표팀이 보면 미드필더 쪽에서 볼을 잘 차야 될 선수가 부족해요. 예. 거기 왜냐하면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했고 구자철도 지금 빠진 상태에서 미드필드에서 어쨌든 볼을 좀 잘 차. 지난번 그래서 백승호를 약간 수미로 썼던 거 아니에요? 실험을 했었죠. 저는 이강인 선수를 한번 뽑아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강인은 뽑힐 것 같다. 이강인 뽑힐 것 같고요. 예. 이승우 선수는 전 반반이라 봅니다. 예. 네. 백승호 선수와 정우영 선수 이번에 조금 어렵다 보고 이승우는 솔직히 저는 좀 반반. 예. 이강인은 뽑힐 것 같고. 네. 굉장히 어렵죠 오늘.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 이게 누가 뽑힐지 아냐고 얘기하면 다 틀릴 것 같은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그리고 적응해야 하는 이승우, 이강인. 네. 2차 예선에는 차출하지 말자 이런 또 팬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수 또 아주 중요한 선수가 다치면 안 돼요. 뭐 체력적으로 힘들면 안 돼요. 그 마음이야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팀을 운영을 못합니다 대표팀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은 힘든 것 때문에 배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독일에서 유럽에서 뛰는 나머지 선수들은 뭐예요? 예, 형평성. 그들은 안 피곤하나요? 근데 그들은 손흥민처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처럼 덜 중요하기 때문에 뽑혀야 되나요? 이게 약간 논리의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내부적으로 당연히 왜 저 친구는 특혜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왜냐하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대신 거기에 약간의 탄력적으로 뭔가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뭐 합류를 하는데 이렇게 좀 한다든지 아니면 2차에서는 싹 빼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데 뭐 어떤 게 있을 때 팀하고 일정을 고려해서 뭐 하나 정도는 어떻게 뭐 챔피언스리그 걸려 있고 이러면 한 경기 정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논의를 해서 논의를 잘해서 선수와 감독과 소속팀이 논의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2차 예선 때는 손흥민을 뽑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된 메시지가 대표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에 혹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혹사 논란도 논란이지만 그 피프로라고 전 세계 프로축구 선수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한 선수가 누구냐?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왜냐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뽑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국가 대표팀입니다. 그렇죠. 예. 자, 사실 벤투 감독은 변화를 많이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유지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일부 팬들한테 비난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팬들은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어떠한 대표팀도 어떠한 선수도 어떠한 감독도 욕 안 먹는 지도자 없어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한 감독으로 쭉 4년을 준비해서 월드컵 본선을 치렀던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는 여전히 월드컵 무대에서 전 세계 축구 무대에서 도전자의 포지션입니다. 도전자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개인 능력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음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예.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고 전술적으로 싸워야 되고 이제 지키면서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예,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물론 뭐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경질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한 감독으로 길게 준비해서 월드컵을 치르는 거로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월드컵이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내서 8강 4강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과를 떠나서 하지만 한 감독으로 쭉 간다면 하나의 4년이 한국 축구에 우리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성과를 냈구나 이만큼 부족했구나라는 어떤 일정의 평가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독을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마다 갈아치웠습니다. 예. 1년 6개월마다 갈아치우면 평가라는 게 없어요. 결국 이 감독으로 급하게 데려와서 우리가 성적을 조별리그를 통과했네 못했네라는 결과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2018년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남은 교훈이 뭐예요? 없습니다. 이런 말만 남았어요. 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감독 체제에서 뭘 배웠다라고 하는 이거는 신태용 감독의 부족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감독에게 1년이나 2년도 맡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평가를 하겠어. 그냥 저 감독 데려왔는데 성과 못 냈네. 저 감독이 저런 용어 썼는데 웃기네. 말이 돼? 이런 식의 것만 남았지 실제 알맹이는 없어요. 예. 좀 이번에는 믿고 한번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이요.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제 박문성 위원과 함께하는 스타 초대석 코너입니다. 제 스타가 아니라서 갑자기 제가 만들어냈는데 스타 초대석이 이게 되게 옛날 연예가 중계 같은 느낌의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네. 예,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네. 예, 뭐 구독자 그냥. 10만 명 이상입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 해보니까 10만 명 이상을 하게 되면 구독이 그러면 이제 유튜브 쪽에서 실버 버튼이라고 하는 패 같은 거더라고요. 이렇게 상패 같은 거를 주고 100만 명이 되면 이제 골드 버튼을 주고 1000만 명이 되면 다이아 버튼을 주는데 그래서 다이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골드까지 한번 가볼까. 앞으로 또 유튜브 달순의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재미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몇 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해외 막론하고 박문성 위원님 마음속에 넘버원 축구 선수가 있다면 누굽니까? 다 막론하고요. 예. 진짜로 선수로서. 시대 막론하고. 저는 사실 지단이에요. 예. 지단이 어렸을 때부터 어리진 않았구나. 지단 때니까. 이렇게 쭉 지단이 뛰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TV나 이런 걸 보면서 와 잘한다. 예. 실제로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보셨나요? 네, 뛰는 걸. 저는 예를 들면 그 박치기 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실제 베를린에서 봤습니다. 그때가 결승전이었죠, 이탈리아와. 결승전에 가서 현장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단이 뛰는 걸 보면 지금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메시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니 이게 사람의 동작이 아니구나. 근데 지단이 커요. 예. 실제로 보면 더 커요, 약간 느낌이. 근데 이렇게 큰 사람이 막 마르세유 턴 같은 거 이렇게 싹 정말 우아하잖아요. 예. 그게 그리고 지금도 약간 좀 머리가 쓰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이렇게 압박을 들어와요. 제 기억에 4명인가 압박을 들어오는데 지단이 그걸 이렇게 싹 봐요. 들어오는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있어요, 플레이가. 4명이 압박을 싹 들어오는데 이렇게 싹 훑어보더니 발을 공 위에 딱 올려놓으니 싹 딱 빼요. 그러니까 이게 싹 빼고 딱 나오는 거에서 이게 소름 돋아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딱 빼서 그러면 지단이 볼을 딱 잡으면 모든 선수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팀이 이제 그때 이제 앙리 막 뛰고 이럴 때잖아요. 트레제게 뛰고 이럴 때인데 딱 지단이 잡으면 그냥 믿고 뛰기 시작해요. 4명이. 그러면 지단이 싹 탈압박에서 딱 쳐다본 다음에 한 발을 팍 치면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발 앞에 딱 떨어져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컴퓨터로 경기를 해도 저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적료가 뭐 2천억이 맞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저는 어쨌든 1,000억이 기준인데 실제로 이게 제 마음속에 1,0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선수는 지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저도 지단이 넘버원인데 아 그러세요? 뭐 개인적인 실력을 떠나서 팀을 이끄는 그런 능력, 마에스트로 같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휘자.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예, 예. 그때 뭐 레알 때도 그랬고 선수 때 아니면 프랑스 때도 그랬고 그냥 그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너무 예. 잘하니까 축구를. 아 정말 눈 앞에서 보지 못한 게 좀 한일 정도로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지단이 감독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영상들이 계속 돌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감독 선수들 이렇게 지휘하다가 볼이 자기한테 오면 지단이 이렇게 막 지휘하다가 자기한테 발 오는 걸 트래핑을 가볍게 딱 치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아니 감독이 돼가지고도 아직도 아. 그게 그냥 예, 그런 예. 사람들은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메시나 이렇게 천재들은 그냥 타고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트래핑이나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어서 감독. 아 감독이요? 예. 이게 아 그러네. 아리고사키? 그러네. 아니요. 예. 크루이프. 어. 요한 크루이프. 예. 예. 제가 물론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감독만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한 크루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감독으로서 바르셀로나를 이끌 때 제가 그 바르셀로나를 당시에 막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예. 제가 요한 크루이프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전술서를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예,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말 주옥과 같아요.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 전술을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이야기, 예. 레토릭, 그다음에 그 안에 깊이, 이게 정말 요한 크루이프는 너무 뛰어난 사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은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히딩크 감독의 상대적 강점은 뭐냐면 심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히딩크 감독하고도 일도 몇 번 해보고 그랬지만 아하.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 흔들어서 그래서 확 당겨가는 게. 예. 여기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히딩크 감독이 딱 오잖아요. 10명을 그냥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예. 이것도 저는 히딩크 감독도 타고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히딩크 감독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최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 또 그런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크루이프 같은 경우는 진짜 지식, 전술 이거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예. 진짜 대단해요. 네. 혹시 저는 나중에라도 혹시 있으면 요한 크루이프와 관련한 어떤 책이나 전술서를 한번 보시면 예. 진짜 좋습니다. 예. 우리 축구팬 여러분, 요한 크루이프 전술책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서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축구 방송 쪽으로 20년 정도 되셨나요? 넘으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또 너무 옛날 사람. 방송 처음 한 게 2001년이니까요. 20년 가까이 됐네요. 정말 한결같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아닙니다. 축구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힘들었냐고요? 예. 딱 특정 어떻게 딱 힘들었던 기억까지는. 그래도 되게 행복하게. 예, 저는 사실은 잘 전적으로는 하셨군요. 되게 고마워요. 행복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좋아하는 일을 잘해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궁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이렇게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예. 또 지켜봐 주시고, 뭐 때로는 물론 뭐 혼도 나고 잘못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맙다는 말씀 많이 드리죠. 진짜 고맙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조심스럽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사석에서는 형님으로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네. 박문성 위원님 하면 사건과 별명이 좀 많거든요.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죠. 조심스럽게 제 뭘 또 형님께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스레코비치 사건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네. 박문성 위원에게 스레코비치란? 저랑 싸우자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스레코비치는 이제 예. 사실 뭐 워낙 많은 곳에서 이야기도 드렸고 예.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아픈 팔이죠. 아픈 손가락, 아픈 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는 아마 뭐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제 짐 같은 거죠. 업보 같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아픈 팔인데 이건 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것도 없고요. 이게 명백한 제 잘못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하거나 더 이렇게 팩트를 좀 보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예. 못했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뭐 화나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예. 아니 뭐 스레코비치는 뭐. 저는 제 개인 방송할 때 뒤에 스레코비치 유니폼을 걸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아이 쿨하십니다. 자, 기자 출신으로 또 축구 해설위원이 되셨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축구를 미디어 쪽에서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축구 중계할 때, 지상파에서 축구 중계할 때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유튜브 제작하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게 더 즐거우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다 똑같을 텐데 지금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혹은 축구를 중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중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돼요. 그게 어디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건 있었겠죠. 예전엔 TV, 지상파 이런 게 영향력이 압도적일 땐 이왕 하는 거 영향력이 더 큰 데서 하는 게 좋죠. 그럼요. 예. 그렇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요즘은 플랫폼이 되게 다양해졌죠. TV도 있지만 TV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뭐 포털도 있고, 예. 뭐 SNS 같은 것도 있고, 뭐 유튜브와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다양해진 플랫폼의 숫자만큼 영향력도 굉장히 분산되어 있죠. TV의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현격히 줄어들었고, 예. 그다음에 다른 어떤 플랫폼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중계를 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보는 건 저는 그렇게 저에겐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도 예를 들면 뭐 K본부, S본부에서 지금도 예능도 하고 있고 축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 채널에서 중계도 하고 있고 혹은 다른 포털에서 또 프로그램도 이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프로그램 어떤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온 박문성 위원님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예, 즐거워 보이시고 축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박문성 위원님을 사랑하는 모든 팬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한마디요? 예. 정말 인기 많으시고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고맙죠. 감사드리고요. 예. 가끔씩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저도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지 몰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고마워요. 이건 제가 뭘 했다기보단 이렇게 지켜봐 주신 거니까 고맙고. 예.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켜봐 주신 분들 또 그동안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데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거에 대한 가치 있게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앞으로 더 신나고 재밌고 의미 있는 일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저는 박문성 위원님하고 뭐 술도 종종 하고 하는데 네네. 굉장히 멋져 보였던 부분이요. 길거리를 위원님하고 가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웃으시면서 그 요청하는 팬분들을 200% 만족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화를 내면 이상하잖아요. 다 한 분 한 분 웃으시면서 그거 너무 고맙죠.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알게 되고 더 팬이 됐습니다. 자, 진심으로 이 축구판에 오래오래 팬들에게 즐거움 주시기를 또 진행자가 아닌 박문성 위원님의 한 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풋볼. 이수열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예, 축구계 인종차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이번 대상은 포그바예요. 폴 포그바.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왔던 좋은 기억을 줬던. 예, 포그바인데 지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PK를 실축한 이후에 포그바의 SNS 인종차별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심지어는 뭐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 측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해당 SNS 회사에 수사 그 협조를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네네.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종차별, 쉽게 말해서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인종, 피부색, 생김새로 구분하고 그 특정 인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포그바 SNS 사건을 예로 들자면요. 이런 문장을 제가 입에 담긴 좀 그런데 너는 커피 재배나 집중해라. 예.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또 포그바가 원래는 PK를 요 디딤발을 천천히 가면서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빨리 달려가서 찼단 말이죠. 그리고 실축을 했는데 그걸 두고 블랙, 흑인은 원래 천천히 발전하는 거야. 아하. 다음에는 부디 블랙을 대표하기 바란다. 요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죠. 예.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좀 유명한데 사실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는 게 예. 저도 여행을 갔을 때 웸블리 스타디움을 그 투어를 하다가 어린 남자아이가 저한테 눈 찢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게 동양인 비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네. 부모한테 즉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부모가 어린아이인데 왜 그러냐.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네, 예.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봐야 할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인데 전 세계인을 포용하지 못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구계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사실 아유, 그 대표 사례를 꼽아야 어떤 거를 꼽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될 정도인데요. 지금 뭐 당장 떠오르는 것만 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12년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 예, 리버풀 소속의 수아레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에브라에게 이 검동이라고 이제 예. 지칭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1-4-15 시즌 그 챔피언스리그 파리하고 첼시 경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파리에서 열렸는데 당시 그 파리 시내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이 첼시 팬들이 흑인들을 향해가지고 인종차별 발언들을 계속 퍼붓고 아하. 그리고 흑인들이 지하철을 못 타게 이 방해하는 사건이 있어서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이 0506 시즌 당시에 이 바르셀로나의 에투가 이제 사라고자 원정 경기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는데요. 그때 사라고자 홈팬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하자 경기 중에 그라운드를 나가려고 했어요. 예. 네, 그거를 겨우겨우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말려서 아하. 네,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 정말 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저도 그 선수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힘들어했다는 뉴스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들 때문에 경기 포기했던 선수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케빈 프린스 보아팅 지금 예. 피오렌티나에서 활약 중인데 AC 밀란 소속이던 13년도 겨울에 그 사브리그 프로 파트리아라는 팀과의 원정 친선 경기를 하던 중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프로 파트리아 홈팬들이 보아팅이 공을 잡을 때마다 원숭이 소리를 막 낸 겁니다. 예. 관중석에서 막 바나나도 들고 있고요. 예. 결국에 보아팅이 그쪽으로 공을 차고 유니폼을 벗고 라커룸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아하. 경기 거부를 한 거고 예. 이때 벤치에 있던 선수들도 같이 따라 들어갔다고 해요. 추후에 뭐 보아팅이 이 경기를 거부했다고 징계를 받거나 하진 않았더라고요. 예. 반대로 이제 프로파트리아라는 팀은 5만 유로 벌금과 함께 한 경기 무관중 경기 징계를 좀 받았습니다. 예. 반대 사례도 있습니까? 네, 그 2014년도 4월 28일 날에 이 13-14 시즌 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예. 그 35라운드 비아레알하고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 소속의 다니 알베스가 코너킥을 준비하던 중에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비아레알 팬이 알베스에게 이제 바나나를 던진 거죠. 원숭이는 축구하지 말고 예. 바나나를 먹어라 이런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예. 그때 알베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팬이 던진 바나나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예. 아주 위트 있게 넘긴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먹고 난 다음에 전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경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예, 이게 그 인종 차별에 대해서 정말 위트 있고 재치 있게 대처한 사례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은 뭐 가볍게 무시하겠다. 이런 다니 알베스의 태도가 국제적으로 좀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알베스를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나라 선수들도 포함해서 아시아 선수들 인종차별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다 그 인종차별을 한 번씩은 당해봤다. 예. 봐도 되는데 특히나 그 우리나라의 레전드죠. 이 박지성 선수도 인종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퀸즈파크 레인저스 시절, 그러니까 1-2-1-3 시즌에 당시에 이제 에버튼하고 리그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에버튼의 블리싱이라는 팬이 이 집에서 이제 TV를
통해서 경기를 관전을 했는데 그때 이 칭크를 쓰러뜨려라 네, 이런 메시지를 박지성한테 보냈거든요. 예. 이 칭크가 뭐냐면 이 찢어진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찢어진 눈을 가진 동양이 그냥 쓰러져라 이런 메시지죠. 네, 그런 메시지를 계속 퍼부었어요. 예. 네, 퍼붓다 보니까 지나가던 이웃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 블리싱을. 그래서 고맙다. 네, 네. 그 인종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이 블리싱이 잡혀가가지고 예.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에버튼 구단 측에서도 이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블리싱 선수의 경기장 출입 금지령을 내린 그런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의 레전드뿐만이 아니라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또 레전드잖아요. 그렇죠. 박지성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네. 참 인종차별 나쁜 것 같습니다. 어이가 아,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치면 뭐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있었죠.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사건이 작년 시즌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 토트넘 홈 경기 때 홈팬 2명이 그 얼굴에 막 하얀색 마스크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SNS에 올렸던 동영상이 있는데 예. 막 손흥민 뭐 너는 무슨 고기를 먹고 너는 어떤 뭐만 먹고 너는 왜 공을 차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있던 동양인 관중을 얼굴 다 나오게 비추면서 저기 손흥민이 앉아 있네 왜 경기 안 뛰고 이러고 있지 막 이랬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그때 손흥민이 정말 상향가일 때거든요. 예, 예. 그렇죠. 너무 네.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 예. 자,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이 판치는 곳에서 동양인 또 한국인이라고 무시받으며 고생 많이 했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남미 네. 국가들이 국제대회나 A매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을 때 네. 그때도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그 2017년도 그 U20 월드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그때 당시에 6월 4일에 그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의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에 우루과이의 미드필더죠. 이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동점골을 넣은 다음에 이 눈을 찢는 이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고설수에 올랐어요. 네, 뭐 본인 그 해명에서는 뭐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다 이렇게 예. 했지만 사실은 그 흐름상 완전히 이제 동양인 비하를 한 그렇죠. 그런 셀레브레이션이었고요. 예. 그리고 2017년 11월에 우리나라하고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콜롬비아의 카라도나라는 선수가 기성용을 향해서 또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동양인을 가리켜가지고 눈을 찢는 행위는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인데 근데 의외로 이게 인종차별인지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 행위 자체를 동양인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아하.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메시라든가 네이마르 그리고 브라질의 호나우두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독일을 이기면서 멕시코가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그 멕시코 응원단이 그 눈을 찢는 셀레브레이션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예, 예. 아이고. 네 그게 이제 넷상으로 올라와가지고 큰 오해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네. 맞아요. 그 산티아고 멜레라고 우루과이 U20 대표팀을 했던 골키퍼가 있는데요. 예. 짧게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메시지로 가끔 동양인을 향해서 눈을 찢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도 다 교육을 받는답니다. 뭐 대표팀에서 아시아 국가를 방문을 할 때 뭐 그런 행동은 어떻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라. 아, 교육을 하는군요. 다 한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한 선수는 알고도 한 걸 거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큰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악동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팀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멜레가 발베르데 1년 그 U20 대표팀 선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남미나 뭐 유럽권 프로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 축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는 요런 와중에는 이런 교육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해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자, 우리는 어떤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K리그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그 K리그에서 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 공식화되거나 예. 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런 사건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이 K리그 자체가 인종차별의 청정구역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 예.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도
둔감하다, 인종차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종차별 발언들 있잖아요. 예. 이런 발언들을 유럽에서 했으면 바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요. 아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발언들이 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싹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인종차별 발언이나 그 비하가 마련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이 피해를 입는 것에는 되게 민감하지만 이 가해를 가하는 데 대해서는 둔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축구계가 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하나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 그 포항에서 뛰던 노병준 선수가 예, 이제 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베이징 과안과의 경기를 앞두고 그 본인 SNS 계정에 상대팀의 주포인 그 카노테 선수를 겨냥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깨물어 버릴 거야. 시꺼매서 별맛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심한데요.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할 때 선수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다. 근데 이게 저는 좀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우스갯소리로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교육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현실이 굉장히 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둔감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올바른 의식,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네. 피파가 최근 인종차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였죠? 네. 최근 그러니까 지난달에 2019년 7월이었는데 예.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음흠. 인종차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예.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인종차별 행위가 중지되지 않으면 경기를 아예 포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럴 경우에 몰수패가 선언이 되겠죠. 예. 그리고 선수가 인종차별 행위를 할 경우에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는다는 규정도 새롭게 조정이 됐어요. 원래는 5경기였거든요. 예. 2배로 늘어난 거죠. 또한 선수의 인종차별 행위를 막지 못하는 구단에는 2만 스위스 프랑, 이게 우리 돈으로 2,377만 원 예. 정도를 부과하고 관중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렇듯이 피파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면서 최대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해 나가고 있고요. 개정된 규정이 실제로도 강도 높게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축구계에서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파가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축구계 인종차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인종차별은 없어져야겠습니다. 네. 이소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